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37년을 함께 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는 2번 다시 사랑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도리라고, 그게 예의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40년 우정을 나눈 단짝. 남편 장례식에서 관 옆에 서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나이 65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일장 봄이 오지 않는 집.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봄이 아니었어요. 한명자 65살.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창수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된 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벚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흰 꽃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나무 아래에서 둘이 꼭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4월마다요. 3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올해는 저 혼자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침밥을 차려야 하는데 쌀 씻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아침마다 꼭 밥을 먹었어요. 당신이 밥을 먹어야 나도 먹지 하며 우리는 꼭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누룽지를 끓여 먹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누룽지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누룽지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숭늉이 식어도 그냥 마시면서 참 맛있다, 참 맛있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웠어요. 딸 수진이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사람은 만나고 다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저도 괜찮다, 괜찮다고만 했고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미국에 있었어요. 가끔 영상통화를 했지만 시차 때문에 자주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였어요. 마을 복지관에 나가긴 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수십 명이 같이 노래를 불러도 옆에 남편이 없으면 그 노래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명자 씨, 나야. 이종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종수. 남편 창수의 40년 지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다고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면 꼭 얼굴을 비쳤고 남편 장례식 때는 사흘 내내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전화를 한 건지 몰랐어요. 창수 기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묘날 같이 가도 될지 해서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2주기 기일. 이종수 씨는 작년에도 혼자 성묘를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가슴이 조금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오래된 인연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장 남편의 자리, 남편의 친구. 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종수 씨가 마을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제가 나가자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수랑 비슷한 또래였는데 살짝 더 마른 체형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반쯤 하얗게 샌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도 라디오 소리만 흘렀고 창밖으로는 연녹색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색했어요. 수십 번 본 사이지만 둘만 있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종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수가 명자 씨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명자 씨가 없으면 못 산다고. 그 사람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한테 자기 마누라 자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웃었습니다. 그이가 그런 말을요. 네. 밥을 참 잘한다고. 아침마다 꼭 밥상을 차려준다고. 세상에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감사하긴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없어지고 나서야 알잖아요. 이종수 씨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홀로라는 걸. 부인분이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가셨다고 들었어요. 종수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됐죠. 세월이 약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완전히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가는 거지. 그 말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픈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종수 씨가 물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는데.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뚝배기에 진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밥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밥맛이 났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잘 드시네요. 이종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밥이 들어가네요. 혼자 드시면 맛이 없죠. 저도 그래요. 밥을 차려봤자 혼자 먹으니까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라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국밥집을 나오면서 이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성묘 올 때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창수 친구인데 당연하죠. 그 말이 좀 아팠습니다. 창수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왜 아팠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삼장 복지관에서의 만남. 한 달쯤 지났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이종수 씨와 마주쳤어요. 그 사람도 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 기일 이후로 가끔 마음속에 떠오르긴 했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명자 씨도 복지관 나오세요? 네. 건강 체조 배우러요. 종수 씨는요? 저는 목공의 수업 들어요. 이 나이에 뭔가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복지관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초여름 햇볕이 따뜻했어요. 목공해요? 무얼 만드세요? 처음엔 작은 선반 같은 거 만들었어요. 지금은 작은 상자 만들고 있고요. 창수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조용해졌어요. 완성하세요. 성묘 가실 때 올려드려요. 이종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야겠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복지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지관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다려지는지는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어느 날 건강체조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이종수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생겼는데 뜬금없는 제안이었어요. 65살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손녀가 맛있다고 해서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 말이 귀여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가기 쑥스러워하는 어른이 있다니.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5분쯤 걸으니 아기자기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왔어요.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같은 어르신은 없었어요. 이종수 씨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당연히 되죠. 돈 내면 되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종수 씨가 피식 웃으며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녀 이야기, 아들, 딸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대화가 점점 편해졌어요. 그 사람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제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가요? 네. 성묘 때랑은 달리 얼굴이 밝아 보여요. 저는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거네요.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아요. 이종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그 말을 떠올렸어요. 저도요. 저도 오랜만에 웃었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 여름의 시작. 여름이 왔습니다. 이종수 씨와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어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걸어서 집 방향이 같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면 같이 걷고 중간에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 뭔가를 사 먹고 그러다 헤어지는 사이였습니다. 더운데 팥빙수 드실래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이고 됩니다. 제가 사야죠. 지난번엔 명자 씨가 아이스크림 사셨잖아요. 그게 뭐 얼마라고요. 이런 소소한 실랑이가 즐거웠습니다. 웃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이종수 씨가 목공의 수업에서 만든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다 완성했어요. 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모난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무결이 고왔어요. 예쁘다. 창수한테 줄 거예요. 다음 기일 때 가져갈게요. 근데 그 전에 명자 씨가 먼저 봐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어요.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성이 대단해요. 40년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서요. 살아있을 때 더 잘 챙겨줄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이종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창수가 종수 씨 정말 좋아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항상 이종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창수도 그랬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못했는데 했을 거예요. 눈빛으로라도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름 매미 소리가 크게 울었어요. 명자 씨, 네. 혼자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허전하죠. 아무 소리도 없는 거요. 남편이 있을 때는 숨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됐는데. 맞아요. 숨소리. 저도 그게 그리워요. 이종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아요. 성묘 가는 차 안에서 그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픈 채로 살아간다는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 말을 삶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종수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다. 웃는 게 좋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외롭지 않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오장비가 내리던 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째 비가 내렸어요. 복지관도 쉬었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종수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웃던 모습, 나무 상자를 건네던 손, 숨소리가 그립다고 말하던 목소리.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고 저는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친구잖아요. 남편이 가장 아끼던 친구. 그 사람을 이런 눈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명자 씨, 나 이종수인데요. 잘 지내시죠? 비가 오래 오니까 혹시 괜찮은지 해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뛰다니. 잘 지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종수 씨는요? 저도요.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명자 씨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심하긴 했죠. 전화해 주셔서 반가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글쎄요. 그냥 대충 먹으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비가 그치면 제가 뭐 사들고 갈까요?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이랑 순대 포장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도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래요. 그럼 고마워요. 저녁 무렵 비가 잦아들었고 이종수 씨가 종이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김밥, 순대, 떡볶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이걸 다 먹으라고요? 같이 먹으면 되죠.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종수 씨가 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에 몇 번 왔었지만 둘이 단둘이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어요. 이상하게 손이 자꾸 갔습니다. 맛있었어요. 잘 드시네요. 종수 씨가 잘 고르셨어요. 이 분식집 창수가 좋아하던 데예요. 저는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군요. 맞아요. 명자 씨하고 여기 자주 왔다고 하던데. 기억하세요?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 분식집 순대가 최고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명절 전날이면 꼭 여기 들러 순대 한 봉지 사들어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해요. 우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종수 씨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사양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나란히 서서 제가 씻으면 그 사람이 닦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했어요. 37년 함께 산 남편이랑도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이종수 씨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내일 복지관에서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 사람이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종수 씨,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비도 오는데. 이종수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좋죠. 우리는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차 한 잔이 두 잔이 되었고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밤 9시가 넘었을 때 이종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이만 갈게요. 네.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종수 씨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명자 씨, 네. 오늘 즐거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을 바라봤어요. 이 감정이 뭘까요? 육장 말하지 못한 마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종수 씨는 예전과 같이 대했어요. 복지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걸어오고 가끔 뭔가 사 먹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지관에 있는 날이면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안 왔나 하면서 입구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리게 됐습니다. 스스로 그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뭐야? 나이가 65인데.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체조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이종수 씨가 평소와 달리 무표정이었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말도 없었어요.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이종수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창수 생각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자꾸 창수 꿈을 꿔요. 살아있는 꿈. 같이 낚시 가는 꿈이었는데 꿈에서는 그렇게 생생하거든요. 그러다 깨면 허탈하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 꿈을 저도 꿔요. 아직도 가끔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잊지 말라고 오는 거죠. 이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명자 씨는 참 강하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자 씨, 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요즘 내가 명자 씨한테 자꾸 전화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은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기다려요. 솔직히 말하면 이종수 씨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기다린다고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분명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오는 날에 종수 씨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없으면 허전하고요. 그게 부담스러우세요? 이종수 씨가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럼 됐네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면서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이거 알아요? 당신 친구가 나한테 잘해줘요. 미안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7장 두 번째 가을. 가을이 왔습니다. 이종수 씨와 저는 어느새 매주 한 번씩 밥을 먹게 됐어요. 특별히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지관에서 만나면 함께 걷고 걷다 보면 밥 먹게 되고 밥 먹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아내를 일찍 잃은 뒤로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이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요.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수진이 이야기, 미국에 있는 아들 이야기, 남편이랑 살던 이야기들. 이종수 씨는 경청했어요. 끊지 않고 중간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이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 나 며칠 후에 춘천 갔다 와야 해요. 아들 집에요. 얼마나요? 한 34일.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잘 다녀오세요. 네. 그런데 이종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복지관 못 나오게 되는 게 좀 아쉽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서 복지관 걱정이에요? 복지관이 아니라 이종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러다 눈을 내렸습니다. 명자 씨 못 보는 게 아쉬운 거예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자주 전화해요. 그럴게요. 이종수 씨가 춘천에 간 사흘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없는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을 혼자 갔는데 허전했어요. 밥도 혼자 먹으니 전처럼 맛이 없었고요. 첫날 저녁에 이종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들어서 기분 좋네요. 명자 씨 손주는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손자는 미국에 있어서 잘 못 봐요. 부러워요. 다음에 같이 춘천 와요. 손자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같이 오고 싶다는 말, 손자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이종수 씨가 돌아온 날 복지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치 며칠 만에 만난 것 같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종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요. 팔짱 딸의 전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달라. 뭐가 달라? 좋아 보여요. 밝아. 예전엔 전화하면 힘없이 대답했는데 요즘은 다르더라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복지관 다니면서 좀 생기가 도는가 봐. 복지관만의 효과는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닌데 기분이 좋아졌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수진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딸이 눈치챘을까요? 아니, 그보다 이게 맞는 걸까요? 남편 친구인데 남편이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 이종수 씨와 걸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종수 씨, 오래 생각해 봤는데요. 뭐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종수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어때서요? 창수 친구잖아요. 창수 생각이 나서요. 이종수 씨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창수가 뭐라 할지. 그래서요? 그 친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해 했고요. 명자 씨가 웃으면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40년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알아요.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이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창수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은 있어요. 저도요. 친구 마누라한테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명자 씨, 우리가 무너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은 날들을 기쁘게 살고 싶은 거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종수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구장 고백, 10월의 끝이었습니다. 이종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명자 씨, 이번 주말에 괜찮으면 남이섬 갔다 올래요? 단풍이 좋을 것 같아서. 남이섬.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랑 갔었어요. 딸이 어릴 때였으니까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주말 아침에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남이섬 가는 버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처럼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섬에 들어서자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빨갛고 노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예쁘죠? 이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사진을 찍어달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종수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명자 씨, 저랑 사진 한 장 찍어요. 우리가요? 나중에 봄에 잘 지냈다는 증거 남겨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이종수 씨가 팔을 뻗어 셀카를 찍으려 했는데 팔이 짧았는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옆에 있던 젊은 분이 찍어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 사이에서 우리 둘이 사진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가에서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올해 봄에 성묘 가면서 그냥 창수 친구로 명자 씨를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창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명자 씨가 좋아요. 웃는 모습이 좋고 이야기 듣는 게 좋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맞는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운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오랫동안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이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종수 씨가 좋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창수가 좋아하던 친구라서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달라져 있더라고요. 종수 씨가 복지관에 안 오는 날이 허전하고 전화 오면 반갑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민망하기도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런걸요. 이종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망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럴 자격 없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호수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물 위에 내려앉았어요. 감사해요, 종수 씨. 올해 봄에 전화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창수가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창수가 연결해 줬구나. 십장 아이들의 반응. 행복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밥을 먹고 걷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느 날 딸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수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좋아 보여요. 화색이 돌아. 그래.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표정이. 저는 웃으며 넘어가려 했는데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복지관에서 같이 오신 분이요? 응. 복지관 같이 다니는 분이야. 어떤 분이에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야.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친구요? 이종수 씨, 예전에 명절 때 본 적 있을 거야. 아버지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 그분이랑 어떤 사이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이야. 뭐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수진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친구잖아요. 알아. 엄마, 이게... 수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도 오래 생각했어.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근데 엄마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웃어주실 것 같아.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근데 처음엔 좀 당황스럽네요. 당연하지. 이해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40년 믿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수진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말에 제가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어요. 우리는 식탁에서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종수 씨의 아들 쪽은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 민재 씨는 처음에 당황해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기억을 잊는 것 같다고, 그게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종수 씨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잊는 게 아니야. 내 어머니는 여기 있어. 근데 남은 날도 살아야지. 그게 내 어머니한테 더 예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민재 씨도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뵙고 싶다고 했다고요. 11장 첫눈.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얇게 쌓인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라봤어요. 남편이랑 첫눈이 오면 꼭 나가서 걸었습니다. 손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기억이 떠올라 잠깐 먹먹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이종수 씨였습니다. 명자 씨, 눈 왔어요.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가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이종수 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털모자를 쓴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눈이 예쁘네요. 그치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명자 씨, 첫눈 소원 빌었어요? 아직이요. 종수 씨는요? 저는 빌었어요. 뭐요? 이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비밀이요. 아이고. 저는 웃었습니다. 힌트만요? 명자 씨랑 관련된 소원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서 이종수 씨가 멈췄습니다. 명자 씨, 네. 앞으로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오래도록.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종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남은 날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저도요. 첫눈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12장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그해 겨울, 남편 기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종수 씨와 함께 성묘를 갔어요. 그 사람은 봄에 완성했던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종수 씨가 나무 상자를 묘비 앞에 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수야, 약속대로 들고 왔어. 잘 받아라. 내가 없으니 내 마음이 뭔가 허전했는데 그거 채워준 사람이 생겼어. 내가 연결해 준 것 같아서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던 친구가 저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준 거 알아요. 고마워요. 돌아오는 길에 이종수 씨와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 부인 이야기,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명자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돼요? 지금처럼이요? 걷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서로 곁에 있는 거요. 그게 충분한 것 같아요. 이종수 씨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딘가인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13장 봄이 다시 오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1년 전처럼 마을 어귀 벚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어요.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종수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명자 씨, 사진 찍어요. 남이섬에서 찍었던 것처럼. 또 찍어요? 매년 찍어요. 봄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벚꽃 나무 아래 섰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이종수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하얀 꽃 아래에서 우리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그치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년 봄에는 이 나무 아래에 혼자 서서 눈물이 났었어요. 혼자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아직도 남편이 그리워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종수 씨의 부인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을 멈추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요. 남은 날들을 소중하게 써야 해요. 그게 먼저 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종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따뜻하네요. 그러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꽃잎이 쌓였어요. 에필로그 시청자분들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게 맞는 건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도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외로운데도 나이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도,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함께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그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찡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남은 날들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소중했던 사람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은 채로 새로운 봄을 맞이해도 됩니다. 당신이 웃는 게 먼저 간 그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제목 후보 3가지.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65대 황혼의 2번째 사랑. 37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2년 후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실화사연 시니어 감동 이야기. 65에 다시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죽은 남편이 연결해준 인연 황혼 로맨스 실화. 대본 끝. 추가 장면 복지관 노래교실. 그의 겨울이 채가기 전의 일입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배운 노래를 회원들 앞에서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노래에 자신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목공예 반 발표회가 같은 날이에요. 저도 나가야 하거든요. 명자 씨랑 같이 하면 덜 떨릴 것 같아요. 어른이 노래 한 곡에 떨려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원래 약해요. 창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앞에 서줬거든요. 뒤에서 밀어주면서요. 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역할을 했군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게 40년 우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럼 이번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이종수 씨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발표의 날이 됐어요. 노래교실은 강당 한쪽에서, 목공예 반은 반대편 전시대에 작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에 오를 순서가 됐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저는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오래된 동요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박자를 놓쳤어요. 그런데 객석 쪽을 봤더니 이종수 씨가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힘이 났어요. 끝까지 불렀습니다. 목공예 전시대에 갔더니 이종수 씨가 만든 작품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선반, 연필꽂이, 그리고 봄에 만들었던 나무 상자와 비슷한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상자에는 뚜껑에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 저는 멈췄어요. 이거 제 거예요? 이종수 씨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름 첫 자요. 드릴까요? 저는 잠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뚜껑에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별로 잘 만들진 못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 상자를 집에 가져와서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진 한 장과 이종수 씨랑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넣어두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딸 수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종수 씨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는 가벼운 자리로 잡았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저는 부산했어요. 어떤 반찬을 차릴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긴장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긴장은 무슨? 손이 떨려요. 저는 무안에서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이종수 씨가 왔어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이종수 씨가 꾸벅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종수입니다. 수진이 잠깐 이종수 씨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활짝 웃었어요. 저도요. 어서 오세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종수 씨는 의외로 수진과 잘 통했어요. 수진이 하는 회사 일 이야기에 맞장구도 잘 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꽤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분은 항상 웃고 계셨는데 수진이 이종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웃었어요. 그게 그 친구 특징이었어요. 힘들어도 웃고 기분 좋아도 웃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나는 웃음이 없는 사람인데 창수는 항상 웃어서 수진이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웃음이 좋았어요. 이종수 씨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창수 딸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어머니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못 챙겨드렸어요. 종수 아저씨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이종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이 식탁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구나. 남편이 간 뒤로 이렇게 왁자지껄한 밥상이 없었는데 밥을 먹고 수진이 돌아가면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좋아요. 저는 웃으면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모든 게 좋기만 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어요. 이종수 씨가 복지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우연히 다른 회원분께 들었습니다. 종수 씨 혈압이 높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챙겨주죠. 제가 모르면 어떻게 챙겨요? 이종수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어색했어요. 이종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부터 말할게요. 꼭 그러셔야 해요. 잔소리가 창수 마누라답네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종수 씨도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종수 씨는 몸 상태를 꼭 말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그 작은 다툼 뒤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걱정이 진심이라는 게 확인된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이종수 씨가 처음으로 부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 집사람 이름이 순이었어요. 조순이. 조용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랑 정반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1년을 못 버텼어요. 이종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가고 나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창수한테도 그 말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나중에 내가 연결해 줄게 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창수가 그 말을 했어요? 했어요. 술 한잔하면서 농담처럼. 그런데 진짜로 연결해 준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좋은 분이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항상 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모자랐는지 알았죠.
이종수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달라요. 창수 마누라여서가 아니라 명자 씨 자체로 똑 부러지고 따뜻하고 솔직하고 창수가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종수 씨가 왜 창수가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진심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이종수 씨가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어 나란히 놓고 같이 그리워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미국에 있는 아들 성민이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한국 많이 추워요? 이젠 좀 풀렸어. 너는? 저는 잘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좋아 보여요. 목소리가 어떻게 좋아 보여? 밝아 보인다고요. 화내. 저는 웃었습니다. 아, 복지관 다니면서 좀 생기가 돌았나 봐. 성민이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아버지 친구분이요. 이종수 씨.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들었구나. 엄마,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엄마 행복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성민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처음엔 좀 그랬어요. 아버지 친구라니까.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장 믿던 사람이라고.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많이 외로우셨잖아요. 저도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고, 좋은 분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화면 속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40이 넘었는데도 가끔은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여요. 고마워, 성민아. 다음에 한국 들어갈게요. 그분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잘해줄게. 영상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해줬어요. 그게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종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어땠어요? 이해한대요. 밥 같이 먹고 싶다고요. 전화 너머로 이종수 씨가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저도 안도했어요. 명자 씨, 네. 우리 아이들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엄마 아빠 두고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이종수 씨가 제안했어요. 명자 씨, 오늘 도시락 싸서 공원 가는 거 어때요? 도시락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들 몇 명 같이요. 노 선생님이랑 박 여사님도 오신대요. 복지관에서 친해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걸 이미 아셔서 다들 오빠 동생 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잡채, 깻잎 무침, 그리고 이종수 씨가 좋아하는 두부구이까지. 오랜만에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분들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너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종수 씨가 제 도시락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명자 씨 두부구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만드셨어요? 알면서요. 고마워요.
노 선생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두 분 보면 요즘 참 보기 좋아요. 서로 챙기는 모습이. 박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 갖기가 쉬운 게 아닌데. 두 분 다 복 받으셨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들 가벼운 산책을 나섰어요. 이종수 씨와 저는 조금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자 씨. 네. 오늘 기분 좋아요? 응. 오늘 정말 좋아요. 저도요. 이종수 씨가 잔디밭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이런 게. 저는 잠깐 그 말을 음미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복이에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싸서 공원에 나오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 먹고 봄 햇살 아래를 걷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종수 씨와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이들 어릴 때, 중년이 되어 여행 가던 사진들. 37년의 기억이 한 권에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이때 우리 제주도 갔었잖아요. 수진이가 물에 들어가기 싫다고 떼쓰던 거.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던 거. 웃겼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앨범을 보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손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이종수 씨와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을 끼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서 앨범 속에 넣지 못했어요. 어딘가 미안한 마음에. 그런데 오늘은 용기가 나서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이종수 씨와의 사진.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괜찮죠? 이종수 씨가 저한테 잘해줘요. 당신이 아끼던 사람이 저를 아껴주고 있어요. 이게 다 당신이 놓고 간 선물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았더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만남은 오직 지금 이 시간에만 가능한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아픈 상실이 만들어낸 그러나 소중한 연결.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잘 자요, 당신. 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나이에 뭘 기대해?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명자 씨와 이종수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래요. 사람이 외로운 데는 나이가 없어요.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데도 나이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밥을 같이 먹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긴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했고 잃었고 슬펐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65에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남편과 부인의 빈자리를 통해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상실이 없었다면 이 만남도 없었을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이 언젠가는 다른 형태의 따뜻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너무 오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아요. 봄은 다시 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봄이 오기도 해요. 명자 씨처럼 봄 한가운데서 전화 한 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전화를 받으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